네, 안녕하세요. 펀드메딕입니다. 오늘은 저희 영리한 펀드의 7월 성적표를 좀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앞서 똑똑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7월 한 달을 보게 되면 미국 채권의 금리 하락, 델타 변이 등의 시장의 불안감을 반영해서 다시 경기가 둔화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감을 반영했다는 거죠. 근데 그 덕분에 채권 가격 상승하면서 이런 채권 펀드에 전반적으로 좋은 성과를 가져다 준 게 있어요. 근데 포트폴리오상 특징적인 부분은 JP 모건의 인컴 펀드, 그러니까 상위 비중이 있었는데 이 비중을 절반으로 줄였더라고요. 이제 본문 들어가서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7월 한 달 동안 펀드 수익률은 0.17% 정도 상승을 했어요. 선진국 이자 수익이나 신흥국 이자 수익, 이자 면에서는 좋았지만 자본 차익은 오히려 조금 마이너스였다라는 게 좀 이례적이에요. 그 금리가 하락하면서 채권의 가격이 상승하는 게 크게 반영이 돼야 되는데 여기 적혀 있지만 낮은 신용 등급의 채권 그리고 일부 섹터의 성과가 좀 부정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판단컨대 이 부분이 아마 JP모건 인컴 펀드의 성과가 좀 부진했던 부분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 왜냐하면 그 해당 펀드가 주로 하이힐드 채권 펀드에도 좀 일부 들어가 있어서 그러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매니저 노트에도 보게 되면 금리가 4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금리가 하락한다는 얘기는 채권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는 델타 변이 확산이나 실업률 상승 등 경기 회복이 둔화될까 봐에 대한 우려감이 반영한 겁니다. 근데 반면 델타 변이라든가 이런 통화 정책 테이퍼링에 취약한 자산들이 바로 낮은 신용 등급 채권들이었는데요. 얘들의 금리가 좀 상승하면서 가격이 하락하는 영향을 반영해서 기대보다는 조금 올랐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준가격 모습이고요. 월간 수익률 현황을 보시더라도 얘는 이제 7개 맞게 나왔네요. 앞서 똑똑한은 조금 오류가 났던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2월 달부터 이제 보시게 되면은 4월, 4, 5, 6, 7 4달 연속 플러스 성과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번 달은 그런 자본 차익 면에서 조금 아쉬운 성과가 나왔다라고 보겠습니다. 주요 섹터별 비중으로 보면 전후라고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크게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만 여기 신흥국 회사채 비중이 18.24에서 19.07로 좀 소폭 늘었죠. 그리고 회색의 신흥국 정부 채권 비중도 좀 소폭 늘었습니다. 선진국 회사채의 비중 빨간색은 9.61에서 8.67으로 소폭 줄었고요. 유동성이 34% 수준에서 31%로 좀 줄은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녹색인 원화채권 비중은 반대로 좀 늘렸네요. 이런 것들이 조금 변화가 있었다 라고 보겠습니다. 근데 이걸 하나하나 왜 늘리고 줄였는지를 확인하기에는 생각보다 지금 이 코멘트가 좀 부족하다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이거를 사실 전문가들이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다 안다고 한들 또 이걸 또 쉽게 거래도 안 되는 자산들이기도 하죠. 주식은 시장에서 바로 사고 팔겠지만 채권은 거래 상대방을 찾아야 되는 이런 장외 거래의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문가들에 맡겨서 운용을 하는 그리고 거래 단위도 큰 특징을 가진 자산입니다. 상위 10종목을 보면은요. JNK라고 하는 하이힐드 펀드가 가장 상위에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신흥국 채권 이런 등등이 보고 여기 JP모건 인컴 펀드가 좀 밑으로 내려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제가 전월과는 좀 이따 비교를 해드릴게요. 월간 코멘트를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 우려가 가장 커요. 우리도 갑자기 확진자 수가 많이 늘었죠. 그런 부분들이 우려감을 가져오는 거고요. 근데 반면 국채 금리가 또 강세를 보였다. 이 얘기는 이게 금리가 하락한 걸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 강세는 하락했다라고 보면 돼요. 채권 가격이 상승했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펀드 성과도 금리 하락 기여한 수익률이 크게 나타났고, 근데 다만 델타 변이 우려 등에 따라서 신용물 스프레드가 확대된다. 그러니까 다시 락다운, 봉쇄가 되면서 경기가 회복될 거라 기대했는데 둔화가 돼버리면은 가장 신용 위험이 큰 저등급 채권들의 경우에는 값이 폭락해 버립니다. 그런 우려가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이힐드 채권들, 이런 저등급 채권들의 스프레드가 크게 확대됐다라는 점이 우려감을 가져다 주는 거였죠. 그래서 향후 어떻게 보느냐? 크레딧 스프레드가 그래도 역사적 낮은 레벨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금리 부담이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데 이 얘기는 금리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가 상승할 거를 거꾸로 걱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중장기물, 즉 듀레이션이 길수록 금리가 상승할 때 가격의 하락폭이 크게 나타나는 그런 중장기물의 노출은 보수적으로 관리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근데 다만 유동성에 따른 이런 수요가 풍부하고요. 기업의 기초 체력, 펀더멘털 측면에서도 아주 부정적으로 전환될 것 같지는 않다고 보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여기에 표현은 안 하고 있는데요. 델타 변이로 인한 사망률 같은 치명률이 과거 작년 초기 코로나 초기 대비했을 때 크지 않다라는 점이 그래도 조금은 희망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다만 이런 위험자산 가격이 조정이 나올 때, 그러니까 주식시장 등이 폭락하거나 할 때 채권은 그 금리가 하락하면서 가격이 오를 겁니다만 채권 중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금리가 낮은, 그러니까 투자 등급이 아닌 투기 등급 하이드 채권들의 경우에는 조금 스프레드가 확대 되면서 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 요소들이 생기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펀드에서도 말하기를 투자 등급으로 등급이 상향될 수 있는, 그러니까 더블 B 등급 중에서 이제 등급이 상향되면은 가격이 상승하거든요. 좀 안전한 채권으로 분류되니까 말이죠. 이런 종목들의 선별적인 발굴 외에는 투기 등급에 대한 비중은 시장이 언제든 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보수적으로 낮게 가져가겠다라는 게 이번 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난달하고 비교해보면 이거예요. JP모간 인컴펀드가 3.63%였는데 이번 달은 한 절반 수준으로 1.68%로 낮췄다라는 게 좀 특징적으로 보였네요. 좋은 성과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